자,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다른 사건에서도 하나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젤렌스키를 모함을 하기 위한 이제 그 악마의 편집이 있었어요. 젤렌스키가 그 인터뷰하는 거를 19초를 편집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편집한 걸 보면 젤렌스키가 미국 그 젊은이들이 우크라 땅에 와서 싸우고 죽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걸로 돼 있다고요. 이 악마의 편집을 보고서 이제 트럼프 진영에 속하는 미 상원의원도 한 명, 리 머싱인가 하는 리 씨예요. 네, 한국의 리 씨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진영 때 어떤 부서에서 그 대변인 하던 여자, 그 다음에 심지어 터커 칼슨까지 이거를 인용을 했죠. 터커 칼슨 인용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젤렌스키는 우리 미국의 선스 앤 도터스, 미국의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싸우다 죽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날리면서 쓱 지나갔어요. 좀 악랄하죠. 그러면 젤렌스키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으니까 이걸 원천 소스로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원천 소스 확인 없이 그냥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제 미국 사회 요새 분위기가 워낙 건강하니까 이게 진실이 바로 밝혀졌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진영 개망신하고 그 상원의원은 자기 올렸던 거,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거 내리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직접 그 악마의 편집을 한번 보세요. 이건 to send their sons and daughters exactly the same way as we are sending their sons and daughters to war, and they will have to fight because it's nature that we're talking about, and they will be dying, God forbid, because it's a horrible thing. 예. 저게 근데 무슨 문맥이냐? 앞에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시원찮아갖고 우크라이나가 패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러시아는 그 다음번에 에스토니아 같은 나토 국가를 노릴 겁니다. 그러면 나토의 그 5조에 의해서 미국은 자동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장터에 갈 겁니다. 마치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을 전장터로 내보내듯이. 그럼 전쟁이라는 건 본성이 그러니까 거기서 싸우다 죽어갈 겁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거였다고. 근데 앞부분을 딱 잘라버린 거지. 그래서 뒤만 19초를 틀어갖고 젤렌스키 이 나쁜 놈이 말이야.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 땅에 와서 죽어야 된다고 감히 그런 요구를 해. 그러고서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이제 마인드셋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저런 것에 격분을 했다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할 짓이 뭐냐면, 야, 그거 전체 그 부분 한번 앞뒤 봐야겠는데? 왜냐면 그런 발언을 그런 발언을 진짜로 했다면은 저걸 그냥 밟아서 거의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 버려야 되니까, 오징어포로 만들어 버려야 되니까 무슨 발언을 했나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없이 19초 저거만 돌아다니는 걸 보고 거기에 부안해독에서 팔짝팔짝 뛴 거예요. 뭐 이런 경망한 자들이 있어요. 이게 뭐 이재명이나 그 일당들하고 뭐가 달라. 이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문창극 친일 발언했다라고 그 악마의 편집을 그때 KBS가 했나? 예. 해가지고 그 친일 발언으로 매도하고 전부 그 반일 죽창놀이 한 거랑 뭐가 달라. 반일 죽창놀이 폭도랑 뭐가 다르냐고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정신머리가 실종돼 있는 거죠. 고립주의에 함몰돼 갖고. 안타까운 일이죠. 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미국이 이런 자정 메커니즘이 확 작용을 하면서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이 전부 삼축 글로벌리즘으로 쫙 이제 모아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 참 집 나간 탕하가 누굽니까? 네, 나갔다가 돌아온 탕하가, 예, 올라프 숄츠 총리죠. 일단 생긴 것도 뭐 불호독구 같이 이렇게 우락부락해서 좀 싸움 좀 하고 침 좀 뱉게 생겼잖아요. 예, 탕하스럽게 생겼죠. 숄츠가 엄청 착해졌더라고요. 진짜 착해졌더라고. 그냥 이렇게 그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숄츠의 이게 며칠 전에 있었던 최근 행보거든요. 한번 직접 보시면, 아, 야, 숄츠가 저렇게 찾게 됐단 말이야. 야, 집 나갔던 탕아가 인생 반성하고 진짜 다시 돌아왔네, 집에. 이 생각이 저절로 드세요. 한번 보세요. Scholz was at a gathering of his party near Berlin when a group of protesters disrupted his speech, shouting slogans like "Make peace without weapons" and calling Scholz a warmonger. We can have a quick listen now to some of the chancellor's impassioned response. Kriegstreiber! Kriegstreiber ist Putin! Er ist mit 200.000 Soldaten in die Ukraine eingemarschiert! Er hat noch viele mehr mobilisiert! Er hat das Leben seiner eigenen Bürger riskiert! Während er ruft, Frieden schaffen ohne Waffen, hat Putin unglaublich viele Panzer zusammengezogen, Raketen, Marschflugkörper und hat sie auf die Ukraine gerichtet. Er zerstört Städte, er zerstört Dörfer, er zerstört Eisenbahnlinien und Autobahnen und er hat unglaublich viele Bürgerinnen und Bürger, Kinder und Alte in der Ukraine getötet. 예, 거의 뭐 저거 연설 듣다 보니까 태극기 집회 생각나더라고. 그 막 절절히 막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 내가 전쟁광이냐? 푸틴이 전쟁광이지. 푸틴 저놈이 저기 뭐야 탱크와 로켓과 미사일로 탄도미사일과 이런 걸로 노인과 아이들까지 죽이고 그 민간시설 공격하고 도로 부시고 전기 부시고 철도 부시고 제가 지금 전쟁광이고 제가 파괴범이지 어떻게 날 보고 전쟁광이라고 하냐. 정신이 이제 제대로 돌아온 거죠. 메르켈의 후계자인데 저 정도로 착해진 거예요. 저건 진심에서 나오는 거거든. 저 사람이 2월 27일 지금으로부터 3개월 남짓 전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제2치를 차지하고 상당한 발언을 할 수 있는 다극체제가 돼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한 100일 전까지만 해도. 근데 그 100일 동안 사람이 저렇게 바뀐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런 게 뭐를 의미하냐. 유럽이 통째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럽이 중국한테 지금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 푸틴의 공범이야. 너 푸틴의 전략적 파트너지. 유럽이 그렇게 중국을 규정한 겁니다. 그거는 그 우르줄라의 그 저기 어디야 그 3월 30일 연설에서 정확히 드러납니다.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로 제가 다시 이렇게 한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중국이 변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유럽의 대중정책도 변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 연설에 그런 얘기 있어요. 그 다음에 차이나 디리스킹을 해야 하고 경제적 위압, 이코노믹 코어전에 맞서야 합니다. 그 얘기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유럽이 지금. 그리고 러시아의 파트너로서의 중국,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중국, 러시아의 형님으로서의 중국, 그 우르슬라 얘기도 지금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그 역관계가 바뀌어서 중국이 형님이 됐고 러시아가 동생이 됐다. 그런 식의 얘기, 코멘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푸틴의 공범으로서의 중국. 야, 인마,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기 직전에 너랑 만났잖아, 베이징에서. 그래서 우리 두 나라의 파트너십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Limitless partnership. 그렇게 얘기했잖아, 둘이 베이징에서. 그리고 너 얼마 전에 모스크바 찾아가서 푸틴이랑 그 손잡고 내려오면서 계단에서 너 분명히 네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 푸틴 대통령님, 세계는 지금 100년 이래 없었던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제가 이 변화를 추동하는 주역들입니다.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 거기서 임마. 다 우르슬라 얘기예요, 이거. 그러면 중국을 볼 때 쟤는 우리 서유럽에 대한, 우리 유럽에 대한, 우리 자유유럽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러시아랑 같은 편이고 그 러시아의 실존적 위협이 되는 그 상태를 쟤는 더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살 길은 미국은 지금 중국을 손을 봐야겠다. 차이나 디커플링인지 디리스킹인지 해서 중국을 주저앉혀야겠다. 제압 순치해야겠다라고 지금 나섰기 때문에 중국이 살 길은 미국과 유럽 사이에 쐐기를 박는 거라고요. 미국과 유럽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면 러시아를 손절해야 돼요. 그리고 중동 같은 데 가서 까불질 않아야 돼.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때까지 1대1로 해서 침략적으로 하던 거, 우리가 좀 더 앞으로는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 그러니까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좀 더 우리가 좀 더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인도랑도 화해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살 길이 생겨. 그거는 안 하고서 푸틴이랑 쎄쎄쎄하고 형님아오하고, 근데 내가 형이지, 푸시가 내 동생이요, 내 꼬붕이요, 뭐 이런 짓을 하고 다니니까, 만약에 제가 거악이네, 제가 몸통이고, 푸틴은 깃털이네, 유럽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진핑이가 몸통이고, 푸가는 몸통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럽이 지금.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자초했다니까, 자초. 그래서 중국이 퍼펙트 스톰을 이제 자초를 한 건데요. 미국과 유럽의 차이나 디리스킹을 자초를 한 거예요. 미국과 유럽의 그런 굳건한 동맹에 바탕한, 여기 일본도 들어가야죠. 미국, 유럽, 일본에. 왜냐면 홍콩 건드리고 대만을 건드리니까 일본이 펄쩍 뛴 거예요. 대만은 홍콩을 건드리니까 펄쩍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유럽, 일본에 다 차이나 디리스킹으로 덤볐고, 거기다가 한국도 정권이 바뀌면서 한국 사람들이 각성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차이나 디리스킹으로 갔잖아요. 지금 우리도 중국 저거 손봐야 된다, 저거 제압 순치해야 된다. 그럼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이 다 차이나 디리스킹으로 중국을 제압 순치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당해보냐고. 어떻게 당해봐.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다이내믹의 한 3개의 축이 있어요, 중국이. 네. 그러니까 수출과 인프라 건설과 이제 지방정부의 활발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인데, 활발한 지방정부의 활발한 이제 투자 및 복지 이런 건데, 이 셋이 다 붕괴했어요, 지금. 그리고 인구 감소 급속 고령화인데, 뭐 한국도 이거보다 심각하면 심각하지 그러진 않는데, 한국은 두세 가지의 살 길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한국이요, 노인들이 건강이 좋아. 저도 이제 노인에 접어들어서 어디 가면 어르신 소리를 들어요. 참 기분 나쁘죠. 아직도 청춘 같은데. 예. 어쨌거나 한국이 이제 제가 보면은 좀 70이 넘어서까지 뭐 하프데이 정도, 반상근 정도로 경제 활동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뭐 저는 풀데이인데 지금 65살인데 70 중반까지는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보톡스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학습 능력과 경제 활동, 건강 상태. 그게 우리랑 중국이 많이 다르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한류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해외에서 그게 뭐 많이 배운 사람들 전문직으로 오던, 혹은 그게 뭐 이제 근로자로 오던 간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 우리가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임금 차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지급했잖아요.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뭐 북한 자유화 찬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달라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빠져나갈 길이 그래도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그동안에 타락했던, 우리의 혼란됐던 정신이 좀 정리가 되면 문화가 좀 고쳐져서, 그래도 결혼들도 좀 하고 또 애들도 기르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그런 문화, 또 그걸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예를 들어서 우리는 너무 아파트 위주로 사니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있는 데 가면 애들 놀이터가 없어. 애들 놀이터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응애하고 낳았을 때 그러니까 한 돌부터 한 세 돌 사이가 놀 수 있는 그런 종류. 그 다음에 한 두세 돌에서부터 한 다섯 돌 사이가 놀 수 있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게 아파트에 가면은 꽤 있는데 이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없다고요. 단독주택이나 혹은 저희 빌라들이 연립이 많은 지역은. 저는 그거는 지자체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와 급속 고령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정의 셀프 메커니즘 결여.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체제나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다이내믹, 새로운 유전자가 생겨나는, 새로운 체질이 강화되는 그런 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 있어요, 그 길이. 그래, 큰일 난 거죠. 그럼 결과는 뭐가 되겠냐? 학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공안과 통제만 악화되는, 더 학정만 더 악화되는 이런 상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집단 감금, 대표적인 학정이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허난성에서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허난이 이제 요새 이제 지방정부들이 이제 세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 딱지를 끊어가지고 세수를 강화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데 이동하는 이제 트랙터를 뭐 이게 과적이다, 뭐 이게 너무 중량이 나간다, 별 이유를 달아서 못 다니게 막아버렸어요. 근데 중국이 그러니까 추수철에는 트랙터들이 여기저기로 이동하면서 추수 서비스를 해주나 봐요. 그 결과는 뭐겠어요? 밭에서 밀이 썩어가고 있어요. 허난성에서. 학정이죠. 모른다. 우린 몰라. 우리는 교통딱지 끊으면 돼. 그거 뭐 농민이 굶어 죽건 컴바인 수확기 트랙터 기사가 굶어 죽건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뭐 살다 보면 굶어 죽는 일도 있는 거지 뭐. 딱지 끊어서 돈 들어오면 좋아해. 우리 좋아해. 쌀라쌀라 왕서방 좋아해. 띵호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태만 계속 강화되는 학정이죠. 학정의 인민공화국이죠. 학정의 동물농장. 네. 자, 이제 중국 경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5월 수출이 작년 동기비 7.5% 급감했습니다. 이게 22년 가을부터 시작된 증상이거든요. 10월, 11월부터. 올해 3월에 이제 그때부터 해서 올해 1월, 2월까지 작년 동기비 대비 계속 조금씩 감소를 했었는데, 3월에 작년 동기비 대비 조금 성장했어요. 그리고 4월에 작년 동기비 대비 왕창 성장했는데 이게 기저효과예요. 왜냐하면 작년 4월에 샹하이 집단 감금이에요. 코로나 집단 감금. 그래가지고 쇼크를 먹었다요. 중국 경제가. 그래서 올해 4월에 작년 동기비 대비 엄청 성장했지만 실제로 작년 동기가 정상이었다라고 전제를 하면 그것도 축소예요. 올해 4월도. 착시 효과죠. 그러다 드디어 5월 달에 딱 가니까 이게 뭐 원래는 5월 달에 한 0.5% 정도 수출 축소할 거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봤었는데 0.5는커녕 7.5% 급감을 해버렸어요. 참고로 7.5면요. 우리가 지금 작년 대비 14, 15% 정도 지금 수출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난리통이라 그러는데. 근데 한국은 그 수출이 줄어든 부분을 내수가 고도화되면서 이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수출이 줄어들었는데 내수가 고도화됐고 무역 적자는 있는데 지금 무역 적자 지금 제가 6월 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1월이 굉장히 컸죠. 100억 달러 넘었죠. 그 다음에 계속 떨어져 가서 5월 달에 21억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6월 달 걸 제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6월이 만약에 똔똔에 근접해 간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위기 넘어가는 거예요. 무역 적자에 의한 외환 압박을 우리는 또 바깥에서 이렇게 개미들이나 바깥에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전소득으로 받은 거 이래가지고 이전소득 받고 이거 가지고 경상수지는 작년에 흑자였잖아요. 만약에 올해 6월에 똔똔 맞추면 경상수지 상당한 흑자 납니다. 그리고 하반기 흑자 되면. 그러면서 내수 고도화되고 경제 고도화되면서 넘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랑 상당히 다른 일들이에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중국은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수입 계속 축소 중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수출이 늘어나려면
다음 달에 수출이 늘어나려면 수입이 늘었어야 되는데 수입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원부자재를 수입을 안 하는데 수출이 어떻게 늘어? 그다음 수출이 늘으려면 제조업체의 그 PMI 지수라는 거 있죠. 구매 관리자 지수. 그 제조업체 구매 관리자. 저게 50이 넘으면은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50 이하면 축소인데 지금 계속해서 50 이하 뭐 48.6 뭐 40 그런 49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건으로 보면 이게 좋을 리가 없는 거지. 거기다가 중국의 수출이 동남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였었는데 5월 달에 동남아에 대해서 팍 꺾여버렸어요. 좋지 않다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중국의 이제 그 중국을 이끄는 게 수출, 그 다음에 인프라와 주택, 그 다음에 뭐 이래저래 한 지방정부의 투자 및 지출, 이게 중국을 이끄는 3대 심장인데 중국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한테 저걸 때리는 거예요. 저기 성장 목표를. 그럼 지방정부가 어떻게든 그걸 맞춰. 뭐 돈을 빌려가지고 막 뭐 들이부어가지고. 그 짓을 해온 거예요, 시진핑이가. 뭐 빌린 돈 문제 생기는 건 다음 후임이 책임질 일이고 나 때 성장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간 따로 다르려고 그래요. 모랄 해서도죠. 뭐 아무 책임이 없는 거죠. 문제는 내 후임 때 생기는 거고 지금 나 현임인 나 있을 때 성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나 있을 때 정부의 목표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 중앙에서 준 목표. 그거죠. 게임은.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출이 전 축소될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축소될 거예요. 근데 경상수지 흑자는 또 유지될 거예요. 왜 그러면 얘들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뭐 피폐해지건 말건 국민이 길거리에 나앉건 말건 제가 며칠 전에 보고 있으면서 가슴이 아프던데 동관이라고 있죠. 동관이 이제 우리는 이제 셴첸, 심천만 아는데 많이들 셴첸이 문제가 아니라 셴첸에 배후 도시가 있어요. 서울이 있고 경기가 있다면 그 경기 크기만 하죠. 동관, 셴첸 배후 지역이죠. 굉장히 활발하고 그 남쪽에 있으니까 아름답고 느긋하고 그래요. 시원시원하고 다니면 별로 안 붐비고. 동관의 젊은 층이 취직도 안 되고 먹고 잘 데도 없으니까 그 하수도 놓는다고 나눈 건 하수도 관 있잖아요. 600mm 관, 뭐 900mm 관 큰 거. 그게 한 10대 개 쌓여 있는데 거기를 그 관 하나씩 차지하고 거기를 숙소로 쓰고 있더라고. 또 그걸 또 단속을 해서 쫓아내. 참 그런 거 보면서 야, 참 중국이 망가졌구나. 진짜 망가졌구나. 저 동관 참 살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소득수도 높은 곳이고 심천 배후 도시니까, 심천 배후 지역이니까. 거기가 세계 이제 플라스틱 사출의 성지 아닙니까, 동관이? 예, 플라스틱 사출의 성지인데 그렇게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정도로 갔으니까 이거 참, 근데 이제 어쨌거나 뭐 무역 수지 흑자 내고 경상 수지 흑자는 또 일부에서 나는 거죠. 계속 더 커지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전체 경제 순환과 상관없이 경제는 그냥 폭망으로 꼬라박히고 있는 거죠.